자, 그러면 항일 독립전쟁 4대 전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미 홍범도 장군의 그 업적에서 말씀드렸듯이 1920년 6월 7일 날 이 만주를 침략해온 일본군 정규군과 이 봉오동 유적지, 이 저수지가 되기 전에는 여기는 하촌, 중촌, 상촌이라고 하는 우리 그 조선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서 바로 이 홍범도 장군, 그리고 대한국민회군의 그 안무장군, 군무도덕부의 최진동 장군의 연합부대가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200여 명을 부상을 입혀서 두만강 건너로 내쫓았던 봉오동 전투 유적지고요. 지 아래쪽은 청살리 전투에서 가장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어랑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화령의 그 백운평에서 전투를 벌이고 이 일본군을 쫓아서 또 그 천수평이나 이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천수평 전투 다음에 이 어랑전 전투가 있었는데 이 어랑촌의 전투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부대와 김좌진 장군의 부대가 연합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아침 그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전투가 벌어졌던 이 오른쪽 산이 바로 어랑촌 874고지입니다. 여기서 일본군 수백 명을 사살했던 대승을 거뒀던 어랑촌 전투의 유적지고요. 이 두 개 전투를 우리는 1920년대 2대 전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일 독립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면은 그 위에 쪽의 사진을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다. 자, 1931년 9월 18일 날 일본군이 만주 지역을 전체적으로 점령합니다. 그래서 만주 전체가 일본 천하가 돼버렸어요.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도 모자라서 만주 전역까지 점령했을 때 1931년 9월 18일입니다. 그런데 1932년 일본군 점령하에 있는 만주에 활동했던 조선혁명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조선혁명군이 뭐 그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 조선혁명군은 민족주의 계열의 그 대표적인 독립군 단체입니다. 이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영릉가 전투는 1932년 4월서부터 5월 8일까지 영릉가 그 사진에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군이 점령한 그 영릉가를 조선혁명군과 중국의 항일군이 연합해서 일본군을 내쫓고 점령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릉가 전투에서는 조선혁명군과 그 당시에 연영민중자유군이라고 하는 당치호가 이끄는 그 군대가 연합해서 일본군 180여 명을 사살하고 일본군 무기와 군수물자를 획득했던 그런 1930년대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이 영릉가 전투고요. 그 다음 해에 한국독립군, 지청천 장군이나 황학수 장군이 같이 창설했던 이 한국독립군이 일본군을 맞아서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곳은 저 길림성 왕청현에 있는 아주 그 험한 고개입니다. 지금 그곳의 험에서 지금 저 산줄기 안에 있는 그곳인데 아랫사진이 바로 이 대전자령, 지금은 태평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933년 6월 30일 날 일본군 대부대를 맞아서 여기에서도 만주 그 군과 일본군 연합부대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독립군을 지휘하던 지청천 장군하고 그 당시에 항일 중국군과 같이 연합을 맺게 됩니다. 그 연합을 해서 이 일본군을 공격하게 되죠. 이 전투에서 한번 보세요. 200여 명을 사살합니다. 지금 생각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일본군 200여 명 이것을 사살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가죠. 거기다가 일본 군복 3,000벌, 군수품 200여 마차를 하고요. 대포, 커다란 그 대포입니다. 그리고 박격포, 뭐 소총, 담요 이런 막대한 전리품을 획득한 것으로 봐서 일본군은 거의 패멸해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군수물자를 획득함으로 해서 이 이후에 한국독립군하고 이 중국의 항일군과 이 너무나 많은 군수품을 노획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서로 좀 분규가 발생해서 이 지청천 장군은 이 이후에는 상해로 내려가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죠. 나중에 북경이나 남쪽 지방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한국 독립군의 대전자령 전투,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 대한독립군 연합부대의 봉오동 전투, 북로군정서와 이 대한독립군 연합부대가 했던 청산리 전투, 이 4대 독립전쟁을 빼놓고는 우리가 1910년 일제에서 강제 병합되고 45년에 광복을 맞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런 무력 항쟁 속에서 일본군과 끊임없는 전투를 통해서 독립을 찾고자 했던가. 이 4개의 전투를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이죠. 바로 일본 육사를 나와서 거기서 탈출을 하셔서 바로 어디로 갔느냐, 신흥무관학교 합류하러 가서 거기서 교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립군 장병을 양성하시고 나중에 북로군정서에 합류해서 청산리 전투에 또 참가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내려가셔서 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시고, 나중에 이분은 광복된 이후에 돌아오셔서 또 이 국내에서도 이 독립운동의 독립항쟁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셨던 지청천 장군이 한국 독립군을 본부를 두었던 흑룡강성 의라련과 저 밑에는 동경성 전투 유적지 사진입니다. 지금 만주 곳곳에는 한국 독립군의 전적지가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당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적지가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집니다. 이미 이 당시에 전투를 했던 분들은 전부 고인이 되셨고 지금 현재 살아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고 전적지를 발굴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이름일 텐데 이분의 직책이 뭐라고요?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입니다. 이분은 17살 때 평안북도에서 정말 너무 가난해갖고 만주로 가면 농토를 준다고 그래서 만주로 이주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가보니까 땅을 주기는 뭘 줍니까? 만주의 그 만주족들의 소작인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천마센다라고 하는 독립군 단체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말단 병사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참의부, 정의부 중대장을 거쳐서 나중에 조선혁명군 중대장으로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많은 분들이 전사하거나 또는 다른 그 일로 조선혁명군을 떠났을 때 이분이 마지막에 총사령관이 돼서 일본군의 만주 점령하에서 마지막까지 전투를 벌였던 민족주의 계열의 최후의 독립군, 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최후의 독립군 3만여 명을 지휘했던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근데 왜 역사 속에서는 양세봉 장군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요? 한때 이분은 광복이 된 이후에 이 양세봉 장군의 부인과 아들이 바로 이 북한에 가서, 왜냐면 고향이 북한이니까요, 평안북도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양세봉 장군의 유해가 만주에서 바로 평양으로 가서 평양 열사릉에 붙여 있어서 한때는 공산주의자라고 일부 사람들은 오해를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뼛속 깊이 민족주의자였던 양세봉 장군과 조선혁명군. 자, 그 조선혁명군 본부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국인이 사갖고 공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가 연영성 신비는 왕청문 조선전 소학교, 조선족 소학교 자리인데 이게 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사갖고 이걸 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대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이거? 조선혁명군 본부 유적지, 조선족 소학교 유적지. 이것이 바로 양세봉 장군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조선족 사업가가 양세봉 장군 기념원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잡초가 무성합니다. 아무도 돌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 50여 명을 데리고 이곳을 참배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간 사진이 밑에 사진입니다. 과연 저는 그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양세봉 장군 기념원, 학생들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학생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의 기념원은 지금 만주에 신비년 왕청문 이도구라는 곳에서 잡초가 우거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장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분들의 지금 유적지도 이렇게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유적지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만주에 있었던 항일 무장 독립전쟁에 대한 역사를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하고 가르치지 않아 왔다는 증거죠. 앞으로는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업적에 걸맞게 항일 무장투쟁도 또 하나의 축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전쟁하면 이 세 개 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군과 싸웠다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과 함께 또 하나의 제가 유적지를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버림받고 잊혀진 항일 독립전쟁 역사와 유적지. 왜 이 압록강 아리랑이라고 하는 제가 서간도 항일 유적 답사기를 썼는데 거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그겁니다. 왜 항일 무장투쟁의 유적지들은 이렇게 버림받고 있을까? 버려지고 잊혀지고 있는가? 지금 이게 경학사와 신흥 강수도 유적지에서 제가 그곳을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여기에는 들어가는 입구 그 동네 어디에도 안내판도 없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막고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념비조차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버림받고 잊혀진 항일 독립전쟁 역사와 유적지가 있는가요?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싸웠던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순국선열은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서 피를 뿌렸는데 후손들은 이곳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국선열은 이미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1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저는 독립전쟁의 역사와 순국선열의 업적을 올바로 기록하고 독립전쟁 유적을 보존하여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버림받고 잊혀진 독립전쟁 역사와 유적지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 바쳐 싸웠던 순국선열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적지를 학생들과 함께 또는 일반인과 함께 가서 참배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저도 역시 이 고마령 전투 오른쪽 아래 사진이 육군 주만 참모부의 간부들이 회의를 열다가 일본군 경찰대의 급습을 받고 29명이 전사하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안내 팻말조차 없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그곳에는 회의를 열던 그 집터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렇게 고개 숙여서 묵념을 올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거에 맞게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의 유적과 그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해서 우리는 이 3대 축을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가서 저도 참배하면서 이분들의 업적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 넓은 만주벌에서 별이 되어서 지금 조국의 산하를 내려다보고 계신 순국선열들의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외쳐봅니다. 광복군 사령부 총령의 3,782명의 독립군 장병들, 대한독립단 1,500여 명,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3,500여 명,
북로군정서 1,500명, 1,600여 명, 설어군정서 의용군 1,500여 명, 대한독립군비단 600여 명, 대한청년단 연합회 3만여 명의 회원, 대한독립군 600여 명의 장병들, 대한독립군단 3,000여 명, 조선혁명군 3,200여 명 등 10만 독립군 장병들은 만주 벌판의 드높은 산하에 피와 땀과 눈물로 조국 광복의 이름을 새겨놓고 대안의 별이 되셨습니다. 만주 지역 항일 무장투쟁 100주년, 이 역사적인 2019년에 이 만주 벌판의 사진이 지금 화면에 나갈 겁니다. 이 넓은, 이게 백두산맥에 있는 넓은 평원지역입니다. 항일 독립전쟁에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만주벌, 여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히 항거하다 만주의 별이 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이 말은 이 벌판에 새겨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100주년 기념 특강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위대한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제가 15년 동안이나 답사했던 만주 지역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왜 독립군은 만주로 갔는가, 5,000년 역사의 만주벌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망명해서 항일 무장 독립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를 우린 기억해야 된다. 거기에 상징적으로 6대 명장과 4대 전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곳에 별이 되어서 지금 이 민족의 발전과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 영령께 보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항일 무장투쟁 100주년 기념 만주벌의 별이 되어 강의 중에 하나인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또 이 강의에 또 공감의 뜻을 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